제가 말기 대장암인가요? 초기 대장암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초기인지 말기인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대장암 기수를 사용해서 대장암이 얼만큼 진행된 대장암인지 표현을 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선종이라는 것은 대장암이 되기 전 단계의 용종을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런 선종의 형태인 용종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진행하게 됩니다. 선종이나 용종은 엄밀하게는 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암 단계의 병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0기나 1기의 경우에는 암이 대장 점막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손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2기에서 3기로 진행할수록 대장을 벗어나서 임파선이나 다른 조직으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고 3기를 벗어나서 4기가 되는 순간 아예 먼 곳에 있는 장기, 간이나 폐, 복막이나 뼈, 뇌로 전이되는 경우에 대장암 4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선종은 암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0기나 혹은 1기 초반에 해당되는 수술 없이 내시경 치료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의 대장암까지를 초기 대장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단계까지의 대장암은 장을 절제하는 그런 대장 수술 없이도 내시경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대장암을 치료할 수가 있고 치료 이후에 5년 동안 재발이나 전이 없이 완치가 될 확률이 98에서 99%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대장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이 차지하는 부피나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차지를 해야 배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배변에 영향이 가야 우리가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초기 대장암은 크기가 작고 혹이 이제 점막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기 대장암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초기 대장암의 진단은 대장 내시경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장정결제, 즉 장 비우는 그 약을 드시는 게 이제 많이 힘들고 얼마나 힘든 검사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대장학문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대장 내시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초기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 아직 아무런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초기 대장암 혹은 아직 암으로 가기 전 단계인 선종 단계의 용종을 대장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한다면 2년 혹은 3년 뒤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성을 대장 내시경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장 비우는 약 드시고 하루 조금 고생해서 대장 내시경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분변 자멸 검사를 우선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변 자멸 검사라 함은 잠혈, 숨어있는 피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분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건강검진 권고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장암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의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젊은 대장암의 발병률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대나 40대라 할지라도 대장 내시경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변 자멸 검사를 거쳐서 양성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만 대장 내시경을 받는 방식은 대장암이 있는데 분변 자멸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그런 환자분들을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분들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육류 섭취나 음주량이 많은 대장암의 위험인자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른 나이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대장암은 아예 증상이 없는 암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간다면 혹 크기 자체가 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되고 변이 대장을 지나가면서 대장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잔변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변이 손가락이나 혹은 이런 국숟가락처럼 가늘어지는 증상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식사 이후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트름이 자주 나오고 윗배가
아주 부르고 가스가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소화불량 증상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근데 여기 나열된 증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암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면서 여기 적혀 있는 5가지 증상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도 많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대장암 증상과 많이 겹친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혈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환자분들이 혈변을 보면 일단 놀랍니다. 그 다음에 혈변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대장암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혈변을 보는 환자분들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치핵 혹은 치질이라고 부르는 이 치질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녹색을 대장암 환자분들로 표시했습니다. 치핵을 앓는 환자분들의 대부분, 한 60%에서 70% 정도는 혈변을 경험을 합니다. 특히 아주 빨간색, 선홍색 혈변을 경험을 하고요. 대장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40%에서 50% 정도는 한 번 정도 혈변을 치료 이전에 경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변을 본 환자분들 안에서 그 혈변의 원인이 대장암일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혈변은 원인이 치핵 내지는 혹은 치핵에 준하는 어떤 다른 가벼운 항문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변을 봤다고 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대장암이 아니라 내 항문 질환이 뭔가 있지 않을까, 치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통계적으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겠습니다. 혈변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혈변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이 그 원인이 그게 걱정하는 수준의 암 질환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암 치료는 수술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여러 종류의 무기를 갖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4기 전이성 대장암 환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완치 비율이 꾸준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대장암을 이제 막 진단받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대장암을 이제 치료받고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